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현 멘토입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은 0.7%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2067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일단 기관 쪽은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금일 갭상승 출발했었죠. 전고점권역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시초가의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시초가를 고점으로 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248억과 55억 정도를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전히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내수주들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 1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생명을 매수하셨어요. 103,500원에 비중 10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성생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생명을 좀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한번 이 삼성생명에 대해서 대안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0만원 정도 권역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삼성그룹주들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총 세 가지 쪽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금융 쪽, 그 다음에 전자 쪽, 그 다음에 전방산업 쪽에 있는 쪽, 이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놓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 삼성생명이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습니다. 지금 보면 이 매물대가 두터운 부분들인데 108,000원권역이죠. 이 108,000원에서 11만원짜리대, 이 자리대가 상당히 좀 저항 자리대로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자리대는 좀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일단 전날 대비 약 20%가 채 안 되는 그런 거래량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지금 한 3% 정도 수익, 3, 4% 정도 수익권역이시란 말이에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좋은데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100% 비중은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자리대에서는 50% 이상, 한 60% 정도, 60에서 70%는 좀 차익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이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오는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전고점 자리 108,00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조금 두터워요. 그죠?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과거에 이쪽 자리대도 지지 라인대와 저항 라인대로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물량만 챙겨 놓으시고 한 60에서 70% 챙겨 주시고, 지금 나머지는 조금 길게 봤을 때 한 11만 5천원에서 12만원 정도까지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NHN 렌터를 매수하셨어요. 72,0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NHN 렌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2,000원권역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약간 좀 수익권역으로 좀 전환이 되셨습니다. 자,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빠졌었죠. 하나, 둘, 세 개가 빠지면 하나, 둘, 세 개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란 말이에요. 그 자리대가 한 72,000원, 73,000원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를 넘어갔죠.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한 77,000원 언저리 정도 오게 되면은 아마도 저항 자리대로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크게 좋은 부분들은 일단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75,000원이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75,000원에서 77,000원 사이 되죠. 그 자리대에서는 한번 절반 정도는 챙겨준다라는 좀 생각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10%시란 말이에요. 비중이 10%면은 한 76,000원, 76,000원 이 자리대에서는 한번 덜어주고 기다려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예요. 1,900원에 20%를 매수하셨네요. 자, 한번 봅시다. HB 테크놀로지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상승 추세대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죠?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중간적인 부분들, 중간 자리대를 좀 그어보게 되면 이런 식의 추세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일단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겠죠. 전날 같은 경우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 시초가가 약해요. 시초가가 약하다는 얘기는 좀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700원 부분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해보시고, 만약에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면 한 2,000원 부근대까지 언저리 2,000원에서 2,100원 정도 때까지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요,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보다는 1,620원 정도 그 자리대를 저항 라인대로 좀 보자,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게 있냐면은요, 두산중공업이에요. 39,8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두산중공업 한번 봅시다. 39,800원이에요. 39,800원인데, 일단 거의 뭐 4만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비중이 15%고요.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대에서는 이게 아마도 여기에서 바닥권역을 좀 확인하지 않을까 싶은데,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지지라인대가 깨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28,000원 자리대가 일단 저점 자리대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차라리 좀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올라와서 29,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이 종목은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손실이 조금 크게 나 있는 상황인데 비중이 그나마 이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29,000원 위, 29,000원에 3만원 정도에서는 일단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이 있냐? 이스타코를 매수하셨어요. 3,4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스타코를 한번 좀 봅시다. 이스타코를 좀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었죠? 많이, 그리고 빠져내려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형성되어 있던 저점 있죠? 이 자리대 2,990원 자리대인데 2,950원이네요. 2,950원. 요거 깨지면 일단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잠깐 한번 볼게요. 실적이 돌아섰어요, 일단. 근데
2분기 실적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간 부분들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얘기 좀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반등 시에는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쩔까 싶습니다. 3,4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종목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한 3,450원, 3,400원 정도에서 3,600원 정도 사이가 되겠네요. 요 사이가 오게 되면 일단 종목 정리하시는 거. 그리고 오늘 저점인데 한 3,000원이에요. 3,000원 깨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유진기업이요? 유진기업이요. 예, 예. 네,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3,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 비중은 15%요. 예, 예.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건설 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매물평가도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매수했거든요. 예. 자, 일단 유진기업을 좀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제 시멘트 가격의 인상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한 수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예. 그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움직였었어요. 예. 그래서 7월 달에 시멘트 가격 뭐 인상 얘기 나오고 뭐 하면서 좀 밀려 내려왔는데 우선 크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 한 3,400원에서 한 4,150원, 4,100원? 이 정도로 좀 박스권역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 가격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기간 조정은 좀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자꾸 올라가진 안 하고, 이래서, 지금은, 손절가하고, 이거 조금 네, 일단 좀 보시게 되면, 네. 실적이 1분기가 이렇게 해서 작년 동기보다 반토막 났어요. 그죠? 예, 예. 근데 PBR 기준으로만 다 따져보게 되면 저 PBR이에요. 그죠? 0.4배. 그리고 따져보게 되면 한 0.5배가 안 됩니다. 지금 0.4배 4점대 한 0.45 정도 되는데, 우선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반등은 나올 수가 있을 건데, 이날 7월 15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한 3,900원 정도, 이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됐을 때가 이때가 저항 라인 때예요. 예. 이 자리대가 거래량을 좀 증가를 시키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900원 자리대를 넘어가는데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예. 일단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에 여전히 내수주 쪽이 좀 괜찮은데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중국 시장 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적이 크게 증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저PBR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저PBR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기적인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 4,4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3,900원 라인대 매수가 정도 되는데 거래량 일단 증가돼야 돼요. 증가가 되지 않으면 일단 빠져나왔다가 다시 매수를 하시거나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자리 때는요. 지금 3,900원에 매수해서 3,400원이에요. 이 자리 깨면 안 됩니다. 3,400원 깨지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3,400원이요. 네네. 그렇게 좀 잡으시고 대응하세요.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바이오 스페이스인데요. 바이오 스페이스요? 예, 그게 가격은 2만 원이 아니라 19,000원 하여튼 850원인가 그런데. 네. 한 10%를 지난주에 매수했는데 좀 많이 오르네요, 오르기는. 근데 매도가 좀 가르쳐 주시라고. 바이오 스페이스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예. 수급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예. 그리고 잠깐 한번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좀 네. 보시게 되면, 실적이 작년 대비보다 한 100% 정도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매해마다 3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요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의료기기 쪽이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건가요? 아니면 여유 있게 보셨나요? 뭐 여유 있어도 괜찮고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뭐 오르면은 네. 예. 저는 요 자리대 오늘 고점 23,800원이잖아요. 예. 오늘 자리대가 한번 단기적으로 매도할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아. 네. 오늘 저는 한 자리대가. 25,000원이나 6,000원은 가면은 판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자리대까지 한 25,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이기는 해요. 예. 25,000원까지 좀 보이긴 하는데, 예. 일단 익절가를 좀 정해놓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25,000원짜리 때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하려면은, 예. 이게 두 가지거든요, 매도하는 게. 예. 예상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측을 하고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목표치가 도달했을 때, 예. 그 다음에 단기적인 추세가 이탈을 했을 때, 이거 좀 더 조정을 받겠다라고 해서 매도하는 게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봤을 때는 예측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자리대도 좀 보이기도 하고 괜찮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25,000원 언저리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는데, 네. 25,000원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한 8% 정도 더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올라가지 않고 밀려버리게 되면 수익을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한 21,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라면은 절반 정도 좀 챙겨 놓고 예. 나머지 물량만 추세를 21,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갈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내가 삼성중공업이 좀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런데 CJ ENM을 그저께 그 실적이 안 좋아서 푹 빠지길래 한 46,000원에 한 2, 3% 되거나 5% 되거나 그렇게 발을 좀 담궈놨는데 네. 그러면 오늘 이 바이오스페이스하고 삼성중공업을 조금만 매도를 해서 CJ ENM을 들어가면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시간 관계상 종목을 한 종목밖에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일단 모르겠어요. 글쎄요. 일단 CJENM 괜찮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라면은 굳이 지금 당장 할 필요성은 있을까 싶네요. 그래요? 네. 아니, 삼성중공업이 너무 손실이 많이 나고, 그냥 너무. 자, 어머니, 이 좋다, 부분들은요, 해서. 이 부분들은 방송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서울경제에서. 아시겠죠? 그럼 전문가님 이거 오늘 좀 매도를 할까요, 그러면은? 네, 저라면 절반 정도 챙겨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제이 콘텐츠요. 제이 콘텐트리요. 네. 네. 1,715원에 50%요. 다시 한번 매수가 얼마요? 3,715원요. 3,715원. 네. 비중은요? 50%요. 50%. 네. 제이 콘텐트를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 매각권도 있어서 하긴 했는데. 네, 잘 안 들려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제이 콘텐트리가 한때 이렇게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네. 왜 움직였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최대 주주가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어요. 최대 주주가 삼성 쪽하고 연계가 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홍라이 여사 쪽이거든요. 네. 그럼 삼성이 좀 이렇게 되게 되면 홍라이 여사가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던 거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J콘텐트리가 이쪽 라인에 있으니까 그때 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좀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우선 3,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잠깐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뭐 괜찮은 모습에 딱히 나쁘거나 그러진 않은데 조금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자,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작년보다 좀 실적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이게 좀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대에서는 딱히 뚜렷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큰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700원에 50%를 좀 매수를 하셨다는 거 좀 과하게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길게 보셨나요? 단기요. 단기적으로 보셨죠? 그럼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네.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매수가까지요? 네. 매수가 언저리까지는 뭐 가능성은 있어요, 충분히. 만약에 이게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움직이게 되면 약간의 수익이라도 좀 내고 나오실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게 되면 3,800원대 초반권역까지는 좀 보이기는 해요. 121선 부근이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저점 3,400원짜리 때 깨져버리게 되면 3,000원 부근대 3,1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3,400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저기 뭐 매각권 있는 거는 아닌가요? 이게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크게 아직까지는 이슈화되지가 않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J콘텐트리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이상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매각을 한다라면 재료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뚜렷한 그 부분들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좀 매수하셨어요. 47,000원, 비중은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하나금융지주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45,000원짜리대가 참 큰 이 저항 라인대예요. 이 자리대가. 근데 일단 월봉 차트 상으로 보면 정배열권역이고 주봉 차트를 보되 마찬가지겠죠. 월봉이나 주봉이나 정배열 초입이고요. 일봉 차트를 보셔도 일단 한 차례 상승해주고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리는 인하를 하고 났다면 인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은행주 쪽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흐름은 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리고 난 이후에 움직이게 되면 45,000원짜리 대 언저리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45,000원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좀 차라리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크 관리짜리 대 36,000원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39,000원대 4만원 이하권역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면 4만원에서 38,000원 부분까지 38,500원짜리 때까지죠. 61선 부분까지 이 자리 때 오게 되면 차라리 비중을 더 20% 정도 더 늘리시는 전략, 그래서 롱텀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일단 종목을 좀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좀 거래소하고 코스닥 시장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0.8%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9%대. 단기적으로 코스닥 마디 목표치가 차고 나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 다시 이제 아랫꼬리를 서서히 좀 달고 있는데 여전히 좀 수급적인 부분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뭐 코스닥 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한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수 쪽이에요. 내수 쪽이나 저 PBR 종목군들, 특히나 저 PBR 종목군들 중에서는 중국 쪽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수익 구조가 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괜찮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고요.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마세요. 실적 괜찮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주식들은요, 하루하루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시장에. 그러면 나중에 큰 수익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